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자, 한 주간 투자 어떠셨습니까? 즐겁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나요? 네, 좀 미국 주식이 많이 하락하고 한국 주식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좀 두려운 한 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다음 주도 아마 쉽게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절대적인 가치로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심리, 그 다음에 가능성, 금리의 영향, 그러니까 유동성이죠. 유동성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가치 대비 주가가 하락했을 때에는 훨씬 더 많은 매수를 하고 좋은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경험이 없거나 투자를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무작정 되게 무서워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막 줄어드는 것 같고 기업의 가치가 막 줄어들게 되면 투자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엄청 두렵거든요. 어떻게 그럼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더 사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그런 기준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에 매도를 하게 되면 그때가 바닥이 될 것이고 매도한 게 너무 아쉬워서 다시 매수하면 그때가 고점이 될 것이거든요. 원래 주식시장은 이렇습니다. 근데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때를 맞이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등락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매매법을 저 나름대로 개발을 했고 뭐 원칙도 세워놨고 근데 중요한 건 기업이거든요. 어떤 기업을 매매하느냐. 내가 아무리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에 대한 기준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돈을 벌지 않고 유망하지 않고 그리고 기술이 없는 기업이라고 하면 아무리 매매를 잘한다고 해도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이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연말이니까 12월 달에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제가 투자를 이제 한 6년 가까이 했는데, 6년 뭐, 긴 시간도 아닌데, 6년 전에보다 지금이 배당을 주는 기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배당을 주는 기업이 조금 더 인기가 있고, 배당을 준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돈을 번다는 거고, 그거를 주주들에게 환원해 줌으로 인해서 주주 가치 제고를 해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장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쉽고 안전한 투자가 배당주 투자거든요. 근데 연말에 배당주 투자하기가 진짜 좀 어려워요. 왜냐면 배당이 결정이 되면 이제 연말 기준으로 내년 4월 달에 배당이 나오는데 그때 배당이 대략 얼마 정도 줄 것 같다.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공시가 나온 거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 얼마를 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배당락에 대한 기준일, 그러니까 12월 28일 날 기준으로 배당락이라고 해서 그 기준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배당을 받은 것만큼 가격이 하락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주를 투자하긴 하는데 배당주를 투자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매매를 하진 않는다. 원래 매매하던 패턴과 매매하던 규칙대로 매매를 할 뿐이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배당을 잘 주는 기업이 있을 뿐이지 그 배당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이제 좀 경험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유튜브나 기사 같은 데에서 배당주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와요. 근데 지금 매매하는 배당주 투자는 내년에 배당을 위해서 그 요새는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회사도 있고 또 연말에 또 한꺼번에 배당을 주는 회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연말에 배당을 주는 회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기마다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단기간에 차익을 실현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차분하고 긴 시간을 투자를 한다. 내가 이 기업을 오랫동안 보유할 것이다 라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그 기업을 보시는 눈이 단기간에 보는 눈보다는 좀 더 넓게 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저는 지난 오래된 영상에서도 바이오하고 제약주를 되게 좋게 봤어요. 왜냐면 인간의 체력과 육체와 건강을 위해서 인간은 바이오하고 제약에 대해서 꼭 의존해야 되고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전을 이룰 것이고 그거에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은 선전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약 바이오 굉장히 많이 좋게 생각은 했는데
좋게 생각한다고 해서 지금 되게 인기가 없잖아요. 인기가 없다고 해서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을 매매를 안 하느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장기간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는 제약 바이오주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포트폴리오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처럼 배당주 투자도 올해 배당을 보지 않고 내년과 내후년 앞으로 계속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권유하고 그 매매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올렸는데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어떤 기준에서 매매 종목을 골랐냐면 제 종목이 되게 많은 건 아시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 보유 비중이 적은 것, 뭐 하위 10%, 그 다음에 하락률이 높은 것 하위 10%,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위 10%라는 얘기는 내가 100종목을 들고 있으면 하위 10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를 하게 된 기준으로 자료가 생겨요. 그게 어떤 자료냐면 매매가, 최종 매매가, 그 다음에 매매를 한 일, 그 다음에 그 종목의 종가들이 쭉 있죠. 그리고 그 종목이 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 비중과 매매가, 그 다음에 그 종목의 매종가, 매일매일의 종가, 매주 금요일날의 종가,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등락. 그러니까 나는 보유 비중이 적은 것을 매수할 거고 보유 비중이 많은 것은 매도할 겁니다. 그리고 최종 거래된 날짜가 멀면 멀수록 매수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주간 등락률이 높으면 매도할 거고 낮으면 매수할 거다. 근데 이것이 퍼센테이지로 했어요. 그러니까 100개 종목 중에 10개는 뭐 5점을 주고, 그러니까 5의 가중치를 주고, 보유 비중은 10의 가중치를 줘서 뭐 하위 10 되어 있고, 뭐 그런 가중치들의 합이 50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일정한 그 가중치 이상이 되는 것을 매수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세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개 중에 하위 10개를 골랐다면 그럼 11번째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매수를 해야 될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을 데이터를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하위 10, 그러니까 밑에서 10번째 것까지는 매수할 거야가 아니라 기준가 대비 어느 정도가 내려가 있는지 수치를 이제 1점이나 소수점 단위로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매매했던 종목이 좀 더 바뀌더라고요. 근데 좀 더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러한 원칙은 바뀌지 않았지만 계산하는 방식을 조금 더 바꿔가기 위해서 컴퓨터 이게 엑셀을 막 만져서 이제 막 수치를 막 조정하고 막 지난번에 만들었던 수치들을 막 지우고 새로 만들고 막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기준이 맞는 건가? 바꾸는 게 맞는 건가? 과거에 했던 방식이 난 더 뭐 좋을 것 같은데, 머리로는 과거 했던 방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치화를 좀 더 세분화해서 가중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퍼센테이지보다는 점수를 n분의 1로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좀 더 나눠서 하는 게 더 계산적으로는 맞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매수하는 종목이 엄청 많고, 그리고 한 번에 좀 잔뜩 매수를 해서 비중이 너무 높은 종목들은 또 매도가 되는데, 이거 매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매도를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좀 약간 저 나름대로도 되게 혼란스러운, 지금까지 규칙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조금은 혼란스러운 한 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더 고민들도 많이 하고, 촬영할 때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하느라고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 혹시나 기다리시는 분이 계셨다면, 저는 영상을 그냥 제 찍고 싶을 때 찍기 때문에 뭐 알람 같은 거 해주시고 나서 좀 편한 시간대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가 좀 복잡하게 흘러갔고, 또 12월 한 달 자체가 저도 지금 규칙을 약간 좀 계산하는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조금은 혼란스럽게 지나가지 않나. 원래 연말에 좀 연말 정리도 잘 하고 해야 되는데, 예, 또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계속 보유할 것이고, 물론 이제 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되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보유할 것이고, 그렇게 보유된 것들에 대한 매매를 가중치를 부여해서 할 것이고,
그 가중치를 부여한 거에 대한 종목을 이제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한 주간의 매매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매수는 미국 나스닥 100, 차이나, 구리선물, 은선물, 콩선물, 나이스 평가정보, 지역난방공사, 케이탐리츠, SBI 인베스트먼트, 매도는 듀오백, 한국토지신탁을 매도하였습니다. 코스피는 3017.73, 아직 3000선을 내려가지 않고 있고요. 코스닥은 1001.26, 전주 대비 마이너스 1.02%고요. 저는 누적 수익률이 14.02%, 전 주간 수익률 마이너스 0.07%, 현금 비중은 24.07%, 전주 대비 0.94% 상승하였습니다. 현금 비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더 다시 채워야 될 것 같아요. 30%가 기준인데 30%는 현금이 좀 많은 것 같고 한 25%에서 조금 유지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25% 중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는 그런 기준은 등락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제 꾸준한 누적 수익률의 밸런스도 있단 말이죠. 자, 전주 대비 이번 주가 수익률이 더 높으면 매수하는 금액을 조금 줄입니다. 그리고 전주 대비 이번 주가 수익률이 더 낮으면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거잖아요. 손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손해를 보게 되면 투자 비용을 조금 더 올립니다. 손해를 보면 투자 비용을 올리고 수익을 보면 투자 비용을 줄이면서 매수하는 금액을 좀 줄이는 겁니다. 매수하는 비용을 좀 줄이게 된다면 차익 실현을 좀 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에 대한 밸런스 조절이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엑셀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엑셀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네, 이렇게 한 주간의 매매 일기하고 어떤 수치를 바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한 소리와 제가 원래 이제 매주 주말에 투자에 대한 간단한 마음가짐이나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일기 이슈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원래 이제 코너가 이렇게 마음가짐에 대한 코너 투자한 소리가 있고 이슈에 대한 코너 이슈 나도 한마디 코너가 있어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투자한 소리 같은 데에서 하고 싶고 주간 매매일기 영상은 주간에 매매했던 기록과 내가 어떻게 그런 매매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만 기록으로 남기는 영상으로 하고요. 느낀 점과 그리고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주간 매매일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